세 번째 시간 출발합니다. 239페이지 등기 신청의 심사와 각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제 등기안이 의무적으로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 아닌지 등기안은 심사를 해야 돼요. 그죠?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등기안은 오로지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그죠?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값 보고 너 파는 거 맞냐? 을 보고 너 사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은 없고 모든 건 서류를 보고 간접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그럴 권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고 하는데 뭘 보고 형식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했더니 우리 등기법 29조에 가보면 그 법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하사유라고 적혀 있어요. 29조 각하사유를 기준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29조 각하사유는 1호, 그 다음에 2호, 그 다음에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 사유가 한정적 열거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29조 각하사유를 공부를 함에 있어서 1, 2호 각하사유 그래. 뭐라고요? 1,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로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등기 인정이 1호나 몇 호, 2호 사유에 해당됐다라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니까, 그죠? 어떤 등기 인정이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한다면 위반의 정도가 대단히 경미하다고 하니까 1,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로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그 1호는 법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관할 위반 그래요. 뭐라고요? 관할 위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김해시에 있는 땅을 부산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신청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29조 1호 관할 위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등기안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호는 사건 그래요. 뭐라고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요. 3호는 신청 권한 업자의 신청, 4호는 불출석, 5호는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등등이 있는데 그런 건 기운 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1호하고 몇 호, 2호 각하사유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2호 각하사유야. 그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30회 때까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됐으니까 딴 건 몰라도 좋아요. 29조 2호 각하사유만 꼭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야. 나올 때가 됐어요. 한 2, 3년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으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실체법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 신청, 절차법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 신청 조금 이따 볼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봅니다. 어떤 등기 신청이 1호나 몇 호, 2호 사유에 해당됐다고 하면 위법한 등기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안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일 거야. 그죠?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경료된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야.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의 등기야. 등기안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잽싸게 지워야 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라거나 이 간과해서 경료된 등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슨 신청? 이의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신청의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게. 그러면 3호 이하 11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하면 등기안으로부터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경료된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가타부터 할 권한이 등기안한테 없다는 얘기야. 그죠? 네, 등기안한테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간과해서 경료된 등기는 일반 법으로 넘어가서 정식 소송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판사가 판단해야 될 문제야. 그죠? 판사가 판단해서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할 것이고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면 효력이 없는 등기라고 판사가 판단해야 됩니다. 등기안한테 무슨 심사 권한?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가타부터 할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그런 등기를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지 멋대로 지울 수 없다라거나
그 다음에 이 신청의 사료도 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29조 2호 각하사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책에 240페이지, 그죠? 240페이지 거기 2번 각하사유 찾았어요? 그래요. 그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요. 기억번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동그라미 물건 동그라미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동산 그래요. 뭐라고요? 동산이지. 그죠? 그 다음에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 그죠? 권리 그래요. 그런 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거기 나와 있잖아. 공유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이야 없는 물건이야? 없는 물건이 터널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야. 교량 그 다음에 복도 계단 그죠? 점유권 유치권 동산 질권 등 등기 능력이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지.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공유지분 위에다가 용익 물권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상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여기 한번 봐봐요. 환매 특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만 봐도 우리 민법 592조에 근거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는 우리 민법 268조에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어요. 이 특약 등기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런 등기 신청. 그 다음에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규정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구분 건물 등기를 얘기하면서 얼핏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요. 지금 전유 부분 그래. 뭐라고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이 하나로 묶여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가 떨어지면 이놈 따로 돌다가 하나로 묶여져요. 일체성 그래요. 그죠? 일체성을 이루게 돼서 양자는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 금지 그래요. 그죠? 분리처분 금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100번지 토지 그래요. 그죠? 100번지 토지 위에 이게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고 501호 그래요. 뭐라고요? 501호와 같은 구분 건물이야. 뭐라고요? 구분 건물이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요. 이 건물만에 대한, 그죠?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두 놈은 분리가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등기 신청은 일체성의 원리, 즉 분리처분 금지 규정이 위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이런 건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에 기초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에 들어가면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요. 그죠? 분리처분 금지에 위배가 되는 등기 신청이야. 건물만에 대한 압류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신청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기초한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되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도 일체상의 원리,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아요.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 신청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등기 기초에서 본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본등기가 격려가 된다라면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것은 일체성의 원리 위배가 되는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야. 디귿번. 그 다음에 우리 민법 303조 2항에서는 농지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하지 말라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신청한 경우 우리 민법 303조 2항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기 신청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미음번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피담보 채권하고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라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우리 민법 361조 그죠? 수반성의 취지 그래요. 뭐라고요? 수반성의 취지에 관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기 신청이야. 됐고 B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은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등기 신청이고 그 다음에 C번 잘 봐봐.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 민법 규정을 보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그래서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 신청은 가능한데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은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건 지분 비율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응번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했다는 얘기야. 그죠? 당사자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응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누구소요? 채무자 그래. 뭐라고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고 쳐봐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 채무자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채권자가 나와야 돼. 그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얼마 받을 돈이 있냐면 1억 받을 돈이 있어요.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요리조리 뺀질거려. 그죠? 잘 안 갚으려고 그래. 그래서 채권자는 자신의 금전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서 보존 절차로서 집행법원 그래. 뭐라고요? 집행법원을 찾아가서 뭘 신청을 합니까? 가압류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줄지 말지는 집행법원 자유야. 그죠? 그렇지? 적법하다고 해서 이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가압류 결정 그래. 뭐라고요? 가압류 결정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집행법원 판사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본 목적 부동산에다가 가압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압류 등기를 씌워 놓으라고 어떤 형식?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촉탁서에 따라서 등기하는 등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집행법원에 뭡니까?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떨어졌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을 했다라면 이것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하는 무슨 처분? 각하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뭔 소리 하는지 알지? 그래요.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압류 신청하고 가압류 등기 촉탁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를 우리 출제자가 자주 써먹어요. 잘 체크를 해놔야 되고. 지읒번 이미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했어. 그죠? 만약 뒤에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되면 분명히 중복 등기가 격려가 될 거야. 이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등기 신청이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처분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됐고, 기타 신청 취지 자체에 따라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 신청. A번, 그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그 본등기 금지 그래. 뭐라고요? 본등기 금지 밑줄 쳐요. 이 본등기를 금지하는 이런 내용의 가처분 등기가 만약 가능하다면 가등기라는 제도는 있어야 만한 제도야. 그죠? 그래서 이런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민사집행법상 허용이 될 수 없어요. 그죠?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B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는 환매 특약 등기 인정은 민법 592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등기 신청이야. 그죠? 네, 그래요. C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말소 청구권 밑줄 쳐요. 말소 청구권은 채청이다 물청이다? 물청이야. 그죠? 물청이야. 그래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그 자체가 힘이 센 권리야. 구태여 가등기를 씌워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D번 가면 합유지분 그래요. 뭐라고요? 합유지분. 여러분들 공동소유 형태의 공유, 총유, 합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그 중에서 합유는 지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요. 공유에는 당연히 공유 지분 개념이 있을 테고, 합유에도 반드시 합유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총유는 지분의 개념이 있어 없어? 이건 없어. 그죠? 여기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지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합유에는 지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분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전 합유자의 동의 그래요. 뭐라고요? 전 합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얘기야. 합유에는 분명히 지분의 개념은 있는데 이 지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유 지분에 대해서 압류 그래요. 뭐라고요? 압류,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합유 지분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신청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요. 지금 부지런히 뭐라고 제가 따블따블 얘기하는 걸 빨리빨리 받았어야 돼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3호 신청권자의 신청. 그 다음에 4호는 불출석. 그죠? 5호는 신청 정보의 내용이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6번서부터가 이제 봐봐.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7호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필상이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단 27조에 따라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아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9호, 10호, 11호 뭐 쭉 있는데, 이런 거야. 거기 이제 몇 호지? 그 6호 이하서부터 얘기야. 그죠? 6호, 그렇지. 6호 이하서부터 얘기야. 우리가 등기법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등기법을 잘 하려면 네 가지 장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죠? 네 가지 장부가 대원 신등그래. 뭐라고요? 대원 신등그래. 이거는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원인정보. 원인정보야. 매매계약서 원본 그러지. 그죠? 매매계약서 원본. 이거는 뭐냐면 신청정보 그래. 뭐라고요? 신청정보 그러지. 이게 신청서라는 얘기야. 이거는 뭐냐? 등기 기록해도 좋고 등기부에도 좋아요. 그죠? 우리 책에는 지금 등기 기록 이렇게 되는데 등기부에도 좋아.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장부에 등록돼 있다라거나 기록돼 있는 사항이 항등관계 그래요. 뭐라고요? 항등관계를 이루고 있는 등기신청이 적법한 등기신청이야. 이건 당연히 받아준단 말이야. 근데 이 장부에 기록돼 있는 사항하고 이 장부에 기록돼 있는 사항이 일치가 되지 않는데, 그죠? 그러면 이건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서 등기가 안 나왔다.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책에 동그라미 11번 봐봐. 동그라미 11번 뭐라고 돼 있어? 대장 뭐라고요? 11호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상이 뭐하고 일치되지 않는데 대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6호 이하서부터는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게 일치가 안 돼. 그죠? 또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게 일치가 안 돼.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게 일치가 안 돼. 그죠? 이런 것 등을 표현한 거기시기 때문에 이건 구태여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핵심은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야. 그거는 무조건 한 문제짜리야. 지금 한 2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분명 나올 때가 됐어. 그죠? 30회 때 마지막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으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래서 그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각하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요. 자, 됐습니다. 자, 됐고 이제 이런 형식적 심사 권한을 가지고 심사를 해봤어요.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야. 그죠?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야. 어떤 등기 신청이 29조 1호서부터 11호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적법한 등기 신청일 거야. 그죠? 그러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등기하는 그대로 등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 실행을 해주면 돼. 그죠? 실행을 해주면 되겠지? 이걸 등기하는 입장에선 등기하니 무슨 처분? 실행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실행 처분을 하였다 그래요. 그죠? 또 어떤 등기 신청이 29조 1호서부터 11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하면 그 등기 신청은 분명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하는 무슨 처분? 각하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각하 처분을 내릴 거야. 됐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야. 실행 처분은 말을 바꾸면 등기한이 적극적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적극적 처분을 하였다 그러고 각하 처분은 등기한이 무슨 처분? 소극적 처분을 하였다 그래요. 그죠? 이 적극적 처분이나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그죠?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에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신청인 등은 무슨 신청? 이의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 신청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 책에는 아마 따로 챕터로 돼 있어요. 그죠?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자기가 신청한 등기 신청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취하도 가능합니다. 그죠? 취하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의 신청하고 취하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될 테고 여기 봐요. 이 등기를 실행해 줬다라는 것은 이제 분석을 해보자. 그죠? 등기를 실행해 줬다라는 것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야. 그죠? 기록을 해주는 거야. 즉, 표제부에 기록해 줄 사항 기록해주고, 갑구, 을구에 기록해 줄 사항을 그대로 기록을 해주는 걸 보고 등기를 실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죠? 됐죠? 그리고 기록을 해주고, 각 등기관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 그래. 뭐라고요? 식별부호라고 있다는 얘기야. 식별부호가 뭡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습니까? 그죠? 등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함이야. 그죠? 그래요. 식별부호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과정을 보고 등기를 실행하였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실행을 했다라면 등기 절차는 드디어 어떻게 돼요? 완료가 되는 거야. 그죠? 완료가 돼요. 그럼 봐봐요. 우리 등기 절차는 저 신청한 단어서부터 출발해서 이 완료라는 단어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거야. 완료가 됐다라고 해서 등기하는 막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고 완료의 몇몇 가지 부속인 조치라고 퇴근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완료의 조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떻게 기억하자? 필통과 그래. 뭐라고요? 필통 뚜껑을 열어라.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어. 그죠? 그래요. 필이 뭡니까? 했더니 필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필정보지. 필정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누구누구한테 교부를 해줘야 된다. 통지를 해줘야 된다. 똑같은 얘기야. 누구한테 해줍니까? 했더니 권리자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자한테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필정을 만들어서 줬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요. 이게 이제 통지인데 이건 무슨 통지입니까? 했더니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 변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 누구한테 해줍니까? 했더니 지적공보 소관청 그래. 뭐라고요? 지적공보 소관청한테 해주게 됩니다. 왜 해줍니까? 했더니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되는 대상이 되는 등기는 모두가 뭐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 과는 뭡니까? 했더니 과세자료 그래. 뭐라고요? 과세자료를 송부처를 해줘야 돼. 그래요. 누구한테 해줍니까? 했더니 관할 세무서한테 해줘야 되겠지. 그죠?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난 후에 퇴근을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청인 그래. 뭐라고요? 모든 신청인 등에게 해주는 게 하나 있는데 기약해서 신청하신 등기 절차가 드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등기 완료 사실, 그죠?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해주도록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등기 절차가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니 해도 뭐야? 신청이야. 뭐라고요? 신청. 우리 등기법은 결국은 이 신청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서 신청이라는 단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몰려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기서 다 한 거야. 어마어마한 얘기를 싹 다 한 거지. 그래서 이런 절차에서 우리 등기 절차는 완료가 된다는 얘기야. 완료 후에 이런 부속인 절차도 있다는 얘기야. 요까지를 보고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절차 총론 건데 약 4문제 봅니다. 그죠? 약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래요.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완료 후의 절차는 거기 243페이지서부터 그 244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은 뭐 그렇다고 치고 247페이지 표봐요. 247페이지 펴보면 이의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신청 나와 있어요.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양가로 2번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지? 적극적 처분이 뭐야? 적극적 처분이 뭐야? 실행처분 아니야. 그죠? 이게 실행처분은 적극적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각하처분을 뭐라 그래? 소극적 처분 그래요. 그죠? 소극적 처분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248페이지 소극적 부당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 부당처분, 소극적 부당처분에 대해서 각각 신청인 등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죠. 그래서 어떤 소극적 처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이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대요.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대. 이 소극적 부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 그래요. 뭐라고요? 당사자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당사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만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고 제3자 그래요. 뭐라고요? 제3자는 꼽살이 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소극적 부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다는 얘기지. 제기를 해서 등기한이 판단을 했다는 얘기야. 그죠? 등기한이 판단을 했더니 이유가 있대요. 뭐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죠? 신청인 얘기가 옳았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소극적 부당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어요. 그죠? 등기한 날에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서 등기한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어. 그죠?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등기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각하처분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하처분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렇지? 그러면 신청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등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 실행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죠? 당연한 사리 아니야. 그죠? 근데 어떻게 입을 그렇게 꼭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등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어. 신청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작은 집에서 따질 수는 없고 큰 집에 가서 따져보라고 이 사안을 큰 집으로 보내야 돼. 작은 집은 등기소고 큰 집은 법원이야. 그래서 이럴 적에는 3일 이내 그래. 며칠 이내? 3일 이내 의견서 그래. 뭐라고요?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이걸 큰 집인 법원 그래요. 뭐라고요? 법원으로 송부 처리를 해줍니다. 그죠? 법원으로 송부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와서 법원 판사가 따져봤어. 그죠? 법원 판사가 따져봤더니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등기관은 그 법원 판사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등기부에다 기재해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야. 뭐라고요?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야. 근데 이유가 없어. 그죠? 신청인 얘기가 틀렸다라고 하면 부적법하다라고 각하결정 그래. 뭐라고요? 부적법하다라고 각하결정이나 이유 없다라고 기각결정 그래. 그죠? 기각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어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그죠?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 없는 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 그죠?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소극의 반대말은 적극적 처분이야. 뭐라고요? 적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에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거든. 그죠?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등기한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그죠? 등기한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어. 그죠?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으면 그죠? 어떻게 해주면 돼? 이유가 있어. 그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격려되지 말았어야 할 등기가 격려가 됐고 그 중에서 29조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되니까 그 등기는 절대적 무효 등기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직권으로 싹싹 지워야 돼. 그죠? 그래요. 직권으로 지우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죠? 그래요. 등기한이 판단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더라면 똑같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서 이 사안을 큰 집으로 송부처리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법원 판사가 다시 한번 따져봤다는 얘기야. 팔 아파. 법원 판사가 따져봤더니 이유가 어떻게 돼요?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 법원 판사는 관할 등기소 등기한테 지우라는 명령 그래. 뭐라고요? 지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말소 명령에 의한 등기야. 이유가 없으면 이게 똑같은 이런 절차에 따라서 흘러갈 텐데 그건 알 필요 없어. 그죠? 그건 알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죠?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 쭉 나와 있는데 거기 3번에 거기 248페이지 3번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효력 이렇게 돼 있지. 자, 거기 양가로 1번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기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제기를 합니까? 법원에 제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의신청 서면 그래. 뭐라고요? 이의신청 서면은 관할 등기소에 제출을 해주도록 돼 있어.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원을 경유하라는 얘기야. 뭐라고요? 법원을 경유해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하는 얘기야.
그리고 양가로 2번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에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집행 정지되는 효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 절차는 계속해서 속행이 됩니다. 그죠? 속행이 됩니다. 그런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죠? 기억을 해두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를 보고 이의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 신청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주에 252페이지 이제 권리의 등기, 그죠? 권리의 등기 절차 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안녕히들 하십시오. 네, 됐습니다. 자.